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친한계에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법적 조치 등의 전면전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정서가 있잖아요. 한동훈 씨를 이렇게 어설프게 놔둔 상태로는 국민의힘 지지 못하겠다는 당원들과 전통 지지층도 상당히 많아요. 그 수비수들이 다 무너지면 아무리 대단한 미드필더 갖다 놔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지층을 일단 결집시키는 게 첫 번째 과제였던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과제의 클라이맥스가 이제 한동훈 제명입니다. 뭐 단식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그 어찌 됐건 무슨 뭐 보수가 통합이 됐다, 뭐 단합이 됐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다음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 이물질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걷어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단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타협할 수 있는 거거나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는 가처분 신청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은 좀 지키고 싶은, 이 안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일단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건데 이게 말은 권유인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에서 제명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징계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그다음에 제명인데요.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이 되는 수순입니다. 예. 근데 왜 갑자기 그 징계수를 높인 겁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단식 투쟁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통합의 아젠다로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는데요. 단식 투쟁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면서 당사자들이 장외 투쟁의 방식을 채택을 사실상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당의 그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라든가 중앙윤리위원회의 그 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나 보완을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외로 뛰어들어가서 당을 오히려 공격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통합의 아젠다가 아니라 분열의 아젠다로 성격이 변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당 입장에서는 점점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여지가 좁아져요. 그리고 이제 이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그 수위 높은 비판을 가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누적적으로 지금 중앙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더 누적적으로 부정적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겠다는 판단을 중앙당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징계 수위를 높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계는 정치적 해법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작됐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언론에 대고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 문제가 있다면 윤리위원회에 가서 혹은 뭐 서신이든지 답변 자료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조작이 됐고 이 문제는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통째로 묶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이 선거를 앞두고 결집력을 발휘한 다음에 확장성을 가져나가야 되는 중대한 시점에 이게 점점 분열의 그 소재로 작동이 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중앙당이 입장을 바꿀 만한 계기나 어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예, 지금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법적인 조치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법적인 조치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는 건데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결정인데 이미 한동훈에 대한 중징계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한동훈이 있는 한은 장동혁과 강성우파들의 미래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기류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본인만의 특유의 원칙, 장동혁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친윤 반한 윤석열 어게인 세력 같이 가되 한동훈 세력과는 절대로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 원칙을 다시 재확인한 거죠. 예. 사실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본인이 단식으로 투쟁을 입원했다가 퇴원한 날 중징계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의원에 대해서. 그거는 장동훈 대표가 작심하고 사실은 제명을 서명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후 한동훈에 대한 어떤 중징계 방향, 그리고 이후 앞으로 한동훈 지지하는 당내 그룹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 대한 축출 의지, 장동혁 대표 의지가 예. 거듭 드러났고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예, 뭐 29일, 그러니까 모레 장동혁 대표 또 최고위에서 또 복귀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 이후에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한국갤럽 조사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21%인데 리얼미터 조사로 보면 39.5%로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도부에서도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맞느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여론조사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런 것이냐라는 해석들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전환 면접원 조사하고 그 기계음으로 들려오는 ARS 조사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래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전화 면접원이 아무래도 사람이 예. 전화를 해서 물으면 비교적 정치적 속내가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수층들 중에 샤이 보수층들은 그걸 꺼려하는 성향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면은 무응답층이나 중도층의 그 응답률이 높아집니다. 예. 전체적으로 전화 면접원 조사는 응답률이 전체적으로 ARS보다도 뭐 거의 50%에서 100%까지 높아요. 그런 반면에 ARS 조사는 잘 아시지만 전화를 딱 받으면 많은 사람이 그냥 끊어버립니다. 예. 끊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응답층이나 중도층의 응답 비율이 낮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니까 비교적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마음대로, 심리적인 기제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이번 전화 면접에서는 22% 그리고 ARS 39.5% 나온 거 두고 장동혁 대표 단식에 대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는 보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효과, 예.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깜짝 등장 효과.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지지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강성 우파하고 온건 우파가 합쳐져서 일시적으로 보수 결집 효과가 나타났다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보수 지형 지지율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20% 30% 올라갈 수 있고 얼마든지 20% 30%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도 외연 효과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 효과가 없었고 의미가 없었다는 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지지도 저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절대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고 부디 제발 중도 외연 확장하는데 훨씬 더 역점을 두는 것이 예. 오늘 6월 지방선거나 중장기적으로부터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